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오늘 새롭게 출범합니다. 전원 사퇴한 공익위원이 다시 위촉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건데요. 이를 필두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으면서 사용자 측은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점진적 인상은 이어져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주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할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아침 토론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두 분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롭게 공익위원들이 위촉이 됐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 구도였다면 네. 조금 경제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서 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좀 기대감 갖게 하는 네. 발언을 해주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인상을 요구하는 측도 예전보다 인상률이 약간 하향될 것 같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아예 동결을 주장하던데 공익위원들이 뭐 진보적 색채가 일부 빠졌다고 그런 평가를 받던데 예. 그래도 보시면 노동, 경제, 경영 전문가들이 대부분 들어가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밑바닥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도 활성화된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네. 뭐 예전만큼 인상률은 아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일정한 비율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예. 네. 네. 자, 일단 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익위원회 비중을 대폭 줄여서 이제 균형을 좀 맞췄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지금 새로 각색된 위원회의 구성이 이제 달라진 건데 네. 조금 더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최저임금 인상 다른 어떤 정책 의사결정과는 비교될 만큼 네. 직접적인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긴장감이 있고 그런 정책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 어쨌든 중립적인 판단하에서 우리 전체의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는 더 만족하고 이런 결과가 있겠지만 전체의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를 고려해서 좀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연히 기존의 어떤 진보적인 색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느낌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안 소장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정부 여당 인사들이 나서서 뭐 동결까지 주장을 하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제 지불 능력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저도 많이 만나서 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그분들에게 부담을 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에서 그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 인하라든지 근로장려 세제 확대라든지 또는 제로페이 확산이나 이게 약간 선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후행해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본사가 떼간 로얄티나 건물주가 가져가는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너무나 큰 부담인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올라와서 더 힘들었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네. 그건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16%대, 그다음 2018년도에 16%대, 올해 10%대.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인상률을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임금을 늘리고 소득을 늘려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미 임금을 높여갖고 성장을 해야 된다. 임금 주도 성장론을 설파한 바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유명한 네네.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아래로부터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2년 올려서 논란이 커졌다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갑자기 정부당의 주 인사들이 동결을 하고 나오는 건 아니 지금 생각해서 임금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지금 예. 변화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예, 부분을 그러니까요. 기대할 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 물가 인상률이 엄연히 있는데 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지나치고 무책임 행태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예. 다만 공익위원들이 정부 여당 인사들이 해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합리적인 결정이 있기를 네. 당부드리는 네, 것이죠.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당한가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두 분이 생각하는 그 최저임금 내년도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를 뭐 편하게 10원 단위까지 보통 이제 10원 단위까지 정해지잖아요. 올해도 이제 8,350원이니까 네네. 그렇게 10원 단위까지도 자세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예. 뭐 적당한 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간단히 숫자만 말씀드리고 차후에 네. 왜 그런지 예, 근거를 근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는 말씀해 방향으로 할 텐데요. 네네. 저는 이제 급격하고 과도한 또 인상폭은 안 될 것 같고 네. 적정한 수준의 인상폭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네. 4% 정도의 4%. 네, 인상 속도 그래서 네. 8,684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요 정도. 8,464원이요. 8,684원. 네, 아. 8,684원. 네. 그러니까 8,684. 경제 성장 속도가 2.5%이기 때문에 네. 4%도 상당한 수준의 인상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유지된다면 경제에 주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부작용은 생각을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할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근거는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역대 진보적인 정부는 조금 더 올렸고요. 보수적인 정부도 보수 정부에서는 안 올린 거로 이렇게 또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 정말 노동자들의 최저한의 인간선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문명국가에 맞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6%에서 7%대는 보수적인 정부에서도 매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그동안 역대 보수 정부에서 오른 최근에 박근혜 정부 힘없적으로 오른 6, 7%까지 감안하면 제가 7%를 계산해 보니까 네. 그러면 한 5천 얼마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9천 원에 근접하거든요. 아, 9,000원 네. 정도. 자, 작년에 7,530원, 올해 8,350원인데요. 네. 9천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약대로라면 내년에 10,000원이 되었어야 했었고 그쵸. 여야 후보 모두가 시기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000원 달성했다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높았습니다. 근데 막상 경제라는 게 근데 전망대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가파르게 오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일부 고용 감소 효과도 있었다고 나타나니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쿨하게 인정한다 이겁니다. 네, 구체적인 근거는 저희가 그래서, 뒤에서 좀 들어볼게요. 9,000원 정도가 예. 적당할 것 같다. 그동안 내년도로는. 보수 정부에 올렸던 속도랑 비슷하고 네.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사기 예. 또 진작되는 네네. 절묘한 수치가 아닐까 한 생각합니다. 7% 정도 예, 인상된 9,000원 적당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해주셨거든요. 앞서서 4% 인상한 8,684원이 적정하다. 그 근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적정한 인상 속도라 하면 예. 어쨌든 그 부작용이 없는 수준 하에서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고용의 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 지난 2년 사장님이 동안 있었던, 그렇죠. 네. 편의점 사장님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뭐 일자리 시간을 줄인다든가 수를 줄여서 대신 내가 일하는 방식 이런 건 이제 부작용이죠. 우리가 네. 정부가 원했던 그런 방향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자 그럼 어떤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냐라는 걸 보는 건데 모든 것이 지금 저속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물가 상승률도 지금 저물가죠. 1%대죠. 1%도 안 되고 있죠. 네, 지금은 0%대의 성장 속도고 또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 2%대 초반으로 초반이나 중반 또 정도, 깔아앉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마저도 노동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그 가치거든요. 네. 결국 근데 노동 생산성마저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리도 저금리고 모든 것들이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만 고속으로 달리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에서 이 우리 한국 경제 체격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수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속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주 쉬운 그 공식을 말씀드리면 결국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네.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극대화잖아요. 네. 그럼 이윤의 공식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죠. 네. 네네. 근데
매출액의 증가 속도는 유지가 안 되는데 네. 비용의 증가 속도는 엄청나요. 그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당하기 쉬운, 감당할 만한 그 수준은 뭐냐면 매출액 증가 속도와 비용의 증가 속도가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발맞춰가는 나름의.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더디게 지속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 증가 속도인 거죠.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매출액은 지금 2%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비용은 10%대로 증가하면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5%대의 경제 성장 속도 그리고 고속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3%에서 4% 정도, 네. 요 정도를 유지한다면 네. 그래도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궁극적인 그 긍정적인 그런 취지에도 걸맞을 수도 있고 네. 또 사용자 측의 나름대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정한 수준이 한 4% 정도의 정도. 인상 속도가 아닌가. 그럼 안 소장님이 제시한 9,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보세요? 7% 정도 인상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7에서 8% 정도 예.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가 이 정치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네, 논의하는 네, 네. 것도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에요. 역대 정부가 보통 한 6, 7% 정도의 보통은 그렇죠. 통상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물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예. 5%도 안 되게 인상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그냥 그때의 경제 여건을 무시한 채 그냥 7, 8%라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인상 속도가 좀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좀 주고 계셔서요. 문자 한번 보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8899님 문자를 좀 보면요.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아마 동결을 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나라가 망합니다라까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네. 또 끝자리 0617님은 최저임금 동결이면 경제학식 부족이고 10,000원 달성이면 고집불통 같네요라고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2402님은 9,000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주장하신 9,000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주시면서 물가 인상률보다는 더 올려야죠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700님은 그냥 10,000원 갑시다. 어차피 맞을 거 먼저 맞고 문제 생기면 공약한 대통령이 책임지고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안 소장님께서도 7% 그러니까 9,000원에 대해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동부에서는 이번에도 10,000원은 달성해야 된다고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월급 200만 원이 넘는 노동자가 처음으로 60%를 돌파했고요. 전체 2천만 명 정도 임금 노동자 중에. 네.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 통계한 달리 신한은행 통계에는 하위소득 20%의 소득이 2017년 비해서 18년도에 8%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현재 국제경제기구라든지 국제기구가 계속 물론 이제 IMF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써라. 한국은 수출과 대기업의 의존에만 갖고는 지금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네. 제안이나 당부를 주셨고 이건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공공부문의 지출이 확대되고 민간의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민간의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임금이 늘어나고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미 속도 조절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9%로 한 차례 속도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고집불통으로 많이만 올렸다라고 주장하신 건 팩트는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근데 이 10,000원대로 가려면 사실 이번에 10%대를 또 넘어야 되잖아요. 꼭 10,000원이 거의 20% 아니어도. 가깝게 올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20% 가까이 올리는 건 저도 어렵다고 보고요. 네. 10,000원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죠. 공약이지만 아니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국민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고심 끝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최근에 올려왔던 사례, 그다음에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최근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돼가지고요.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가게당
1년에 550만 원 정도 줄어든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까지 감안하고 시중의 노인 단가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건설 일용직이라든지 식당에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시장이 9천 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9천 원 정도는 목표로 사회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지 저도 만 원을 달성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항상 주창해 왔었는데 그것이 어려운 분도 있고 현재 일부 계층에게는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속도 조절해야 된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상 또 내수를 활성화를 하면 어쨌든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적용을 하면 한 그리고 7% 하나만 더 정도가,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어렵냐고 물어보니까요. 소비 심리 부진에 따른 판매 위축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1등이 됐거든요. 그게. 네. 근데 결국 판매 위축이나 소비 심리 위축은 어디서 오냐? 우리 국민들에게 주머니에 들어오는 임금이나 가처분 소득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 민생 대책을 두텁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속도 조절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동결이나 저는 이제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 4% 제시해 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막 막무가내식 동결이나 막 무조건 깎자고 하는데 그거 받아 생활하는 500만 명의 최저임금사 노동자들이나 그 바로 있어 조금 더 받는 1,000만 명 정도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가혹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다 종합이 한 7%선 네네. 9천 원이 꼭 넘으면 좋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미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딱 알겠습니다. 7%면 584.5원이 오르는 네, 거거든요. 9천 원 정도 예, 된다 예, 말씀 네. 주셨고요. 지금 또 두 분이서 토론을 하시는 동안 말씀 주시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8812님을 문자를 좀 보면요. 임기 내 10,000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믿고 뽑은 국민들이 있을 텐데요. 라고 해서 이 10,000원 달성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시해 주시기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679님은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가족을 고용하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게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3643님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9,0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사업하는 사장님을 생각하면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양측의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끝자리 5904님 소상공인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더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고용주냐 피고용주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게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 들거든요. 네, 좋은 공약이지만 제가 한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좋은 공약이지만 또 한편 좋은 공약 불이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 근거해서 살아가시는 민생 노동자들은 네, 그게 생계고 그렇죠. 생활이고 삶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건 우리 경제가 부담을 안고 지속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은 항상 이런 거죠. 10명을 고용하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늘어나니까 예. 매출액은 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용 축소. 고용을 줄이는 거죠. 예.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은 10명의 소득 증가가 아니라 9명의 소득 증가고 1명의 소득은 0이 되니까 평균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의 네네. 모습은. 그러니까 지금 9명의 소득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살기. 그러니까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이 우려를 줄여나가는 조건 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될 텐데 우리 경제가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조금 잘 순탄하게 돌아간다면 조금 강도 높은 인상 속도를 유지해서 이런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하에서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 안 느는데 네. 비용만 자꾸 늘리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같이 망하는 건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야 이제 근로 조건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줄여나갈 수 있지만 네. 대기업들은 기업 경영을 한국에서 안 하는 거예요. 기업 경영 그냥 네. 밖에서
나가는 거 다른 나라에서 선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려되는 그 고용 규모의 감소 이런 것들도 함께 네. 고려를 해야 이게 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뭐 안 소장님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저희가 좀 예. 살펴보고 다음번에 한번 두 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끝자리 3771님이 저는 알바생입니다. 올리지 마세요. 오히려 돈이 안 됩니다. 바쁜 시간 짧게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주위에도 많아요라고 고용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네, 또 60366은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또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 돈을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현상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1424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되면은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1004님은 몸 쓰는 알바를 해보니까 10,000원도 적은 듯 너무 힘든 일 시켜놓고 최저임금 말이 안 돼요라고 너무 낮다는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끝자리 0021님은 임금 올리면 물가 오르고 일자리 줄어듭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석 실장, 안진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